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조금 이따 해야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안과 관련해서 일부 이렇게 부정확한 기사들이 좀 나가고 그래서 아마 경선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선안은 지금 최고위원회 보고가 됐고요. 그 보고된 경선안을 어저께 의총에 붙여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의견 수렴된 경선안을 이제 갖고서 일부 보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선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면 경선안이 확정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일단은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완된 그 경선안이 사실상 큰 가닥이 잡혔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안은 그 취지와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안은 새정치와 정치혁신이라는 창당 정신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안이다. 거기에 골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최강의 후보, 최적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경선 방식을 도입해서 그거를 골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을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경선 방식이라 하면 일방적인 유세나 연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유세나 연설이 아닌 쌍방향식의 토론식 공론조사 경선이라는 새로운 경선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변별력 그리고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공론조사 경선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전에 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연설이나 유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문 패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공통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뒤에 공론조사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선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론조사 진행 방식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선거인단 구성은 상향식 모집과 하향식 모집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모집이라 한다면 유권자가 선거인단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의 참여를 완전히 개방하고 선거인단 참여된 신청을 받은 선거인단 대상자 가운데서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0.2% 정도를 우린 선거인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따진다면 경기도의 경우 935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0.2% 해서 한 2만 명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상향직 이 선거인단 모집을 할 경우에는 동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직선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 시비나 동원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향식 모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럼 선거인단 방식의 하향식 모집은 어떤 거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 선관위가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해서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저희가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한 5일 정도
준다고 그런다면 한 3,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모집의 경우에는 선거인단 규모를 3,000명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구성은 상향직 모집 방식과 하향직 모집 방식이 있다. 그리고 경선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가수다 방식의 경선 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패널들이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공통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 간에 상호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공론조사 선거인단이 현장 투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경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론조사 방식과 여론조사 방식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를 5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50%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은 공론조사는 현장 투표도 할 수 있고 손해경선 투표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상향직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하고 하향직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하게 했고요. 여론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화면접 여론조사, 무작위 할당 추출에 의한 것으로 50%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100% 공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통해서 100% 현장 투표로 하는 경선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참여 경선입니다. 이거는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합친 것인데요.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5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50% 반영해서 합친 경선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현장 투표를 하는 거고 권리당원 전원에 대해서 전수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든지 일정한 시간을 주고 모두 권리당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마찬가지로 전화면접 여론조사, 무작위 할당 추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이건 가장 전통적인 그런 이제 경선 방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연 경선 방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네 가지 광역단체장에서 적용했던 경선 방식 네 가지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론조사 50%, 여론조사 50% 반영하는 걸로 채택을 했고요. 여기에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런다면 투표 방식은 공론조사는 현장 투표고요.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선거인단 모집은 하향직 선거인단 모집으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의원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만약에 상향직 선거인단 모집을 한다 그런다면 극심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고 돈 논란, 조직선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역의원 경선 방안은 선거인단 모집할 때 하향식 선거인단 모집 방식만 채택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식 선거인단 모집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 선거인단 규모를 한 200명 정도로 하고 보통은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선거인단 구성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후보자의 프리젠테이션 거치고 전문 패널들의 질의, 토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 토론, 그리고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그대로 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마찬가지로 무작위 할당 추출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0%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 선거 때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세 번째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고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국민 참여 경선, 이거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택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하고 권리당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해서는
이 권리당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런다면, 권리당원은 아직 확정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올해 3월 3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당일까지 입당했거나 아니면 당비를 약정한 당원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으로 인정해서 이번만큼은 해서 권리당원으로 인정해서 하는 경선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방식을 네 가지 방식이지만 사실상 공론조사 방식을 골격으로 해서 다른 방식을 결합해서 만든 이런 경선안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경선에 당원이 배제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선에 당원이 배제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국민과 당원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거는 경선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경선안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공직 후보자 선출 권한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그런 면을 국민들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친한 사람, 친소관계로 공천을 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일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새로운 그리고 공론조사 경선 방식이라는 새로운 경선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안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선 방식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경선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내일,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짓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10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고 우리 4월 말 이전에 경선을 모두 마치는 쪽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